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277페이지. 자, 조세의 분류인데 시험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국세와 지방세 양가로 1번 나왔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먼저 들어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설명한 내용 교재를 반드시 봐요.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먼저 듣습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금부가의 징수 권한인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아까 국가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지방세였잖아요. 그럴 때 국세와 지방세로 조세를 나누는데 옛날 시험에서는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나왔었는데 최근엔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만 골라라, 이렇게 지방세를 고르면 뭐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해야 되는데 처음에 외울 필요가 없고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알게 되고 시험 문제 풀 때만 국세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 고르라고 하는지 요거만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국세 지방세 문제, 그래서 한 문제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뭐 시험에 출제됐던 거 물어보면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예?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랬으니까 뭘 골라야 돼? 재산세를 고르면 안 돼.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뭘 골라야 돼? 종합부동산세만 골라야지, 여러분.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그런 식으로 국세 고르라고 하는 지방세 고르라고 하는 이걸 잘 봐야 돼. 보유 단계 나와가지고 아싸 재산세 이름 틀리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까 지난주에 배운 것도 아니고 아까 배운 건데 이렇게 헷갈리지? 에? 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니까 그렇지, 말 잘했어요. 생소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먹는 거 있잖아요. 까먹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한 11년 전, 12년 전에 강의 처음 할 때는 그 수강생분들, 엄청 많은 수강생분들 이름을 있잖아요. 한 번 물어보면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 물어보잖아요. 그럼 뒤돌아서 뭘 쓰다가 딱 돌았으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럴 정도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극복하는 방법은 또 보고 이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직업별로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는 사람 치과 의사가 싫어하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밥이 보약이다 이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을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저희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좋아해요. 근데 다행히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고, 하나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고, 그랬다가 그거 다음 주 되면 다 까먹고, 언제 그 가르쳐주는 식으로 눈만 껌뻑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 근데 그렇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계속 보고 또 보고 까먹으면 보고. 자, 어떤 걸 외웠어요? 외웠는데 이제 보세요. 이따가 이제 외우는 것들이 나오는데 외웠어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두 달, 이제 12월 말쯤 돼 보세요. 이제 한순환이 끝날 때 정도 되면 이 외운 게 어느 날 문득 딱 떠올라요. 그런데 이 외운 것이 공시법에서 외운 건지 세법에서 외운 건지 이게 생각이 안 난단 말이지. 근데 다음에는 이제 세법에서 배운 건 알아요. 근데 세법에서 외운 건 아는데 세법 어디서 외웠는지 적용을 못 해. 근데 시간이 또 지나면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봅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시험 문제 풀 때 뭘 고르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 국세는 여러분 봅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져요. 내국세는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국세청에서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서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건데 관세청에서 담당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와이 섬을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섬 독도, 우리 땅 독도 옆에다가 하와이 섬을 딱 갖다 놓고 이런 게 돼야 한대요. 안 되지. 우리는 부동산세법인데 부동산은 수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는 전혀 우리 시험과 부동산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내국세가 우리 시험법인데 내국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이따 볼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뭐만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느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부동산 관련 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고요. 나머지 몇몇 세금들은 이름만, 특징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국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의 세목에는 국세
일세목, 하나의 세목에는 국세 하나의 세목에는 일세법이 있는 것이 일세법주의를 이걸 특징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해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 시험에서 중요한 말이냐? 아니에요. 시험에서 중요한 말 아니에요. 그냥 교양이에요. 한번 보세요. 교양. 처음에만 이런 거 하지 나중에 안 해요. 여기 보세요.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고 소득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인데 상속증여세법은 예외가 되는데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단일법주의 또는 통합법전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그러니까 세목이 있어요. 취득세라는 세목이 있으면 취득세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몽창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일법주의 또는 통합법전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과세 주체를.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고요.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도 있고,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이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라고 했는데 이번 6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아까 배웠어요. 어떤 거요? 특광,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아까 배웠는데 첫 시간에 어떤 겁니까? 취득세는 특광, 도가 과세 주체고. 자,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거요? 아까? 어떤 거? 등록면허세 배웠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자,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인 세금 대표적으로 어떤 거 아까? 재산세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요. 나중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주민세. 자, 이런 세금들은 자, 몇몇 특징만 알면 되고 자세한 내용 배우지 않고 시험에서 자세한 내용이 독립하게 출제 안 돼요. 몇몇 특징만 알면 되는데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지방세, 과세 주체를. 취득세는 과세 주체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그 다음에 특광, 시군이 과세된 세금이 어떤 거다? 지방소득세라는 것과 주민세가 그렇다. 오늘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를 분류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277페이지 양가로 1번 국세, 지방세, 과세권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를 구분할 때 국세 세금들이 쭉 니은번에 얘가 나와 있는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소득세,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 6문제 출제되죠? 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1문제 출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에서 자, 제외됐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에 출제 안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시험계 공고가 정식으로 나올 때 시험 범위 나오면서 부동산 세법에서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나오는데 기본적인 개념만 살짝 아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할 때 무상 이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자, 그럴 때 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건 죽어서 재산이 무상 이전하는데 살아생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무상으로 누군가에게로 이전하는 사람 증여자,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무상 이전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증여세예요. 자,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단 말이죠. 시험에 출제 안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또 그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증여로 상속받거나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와 달라요. 세율이. 그 다음에 상속 증여받아서 갖고 있다가 팔 때하고 매매로 취득해서 갖고 있다가 팔 때하고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내용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인세도 제외됐고 부가가치세도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몇몇 특징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농특세는 자주 보게 돼요. 그렇지만
농특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독립화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약 소득세하고 종부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지방세, 지자체에 부과하는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취득세에서 서너 문제, 등록면허세 한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세목 이름을 자꾸 보게 될 거지만 독립한 세목으로 이렇게 문제가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몇몇 특징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세와 목적세, 이게 어떤 얘기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보통세와 목적세에 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봅니다. 여기. 자, 어떤 얘기냐. 우리 조세의 사용 목적이요.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우리가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세라는 것과 특정 목적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여러분 보통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보통세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보통세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거 걷어서 특정 목적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그냥 공원도 만들고 그냥 그때그때 일반적인 운영경비 충당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나 이런 세금들, 부가세세, 법인세 걷어서 일반적인 국가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대부분 조세가 그래요. 근데 목적세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돼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필기하시느라고 설명을 못 들으면 꽝이에요. 1월 달에도 또 설명을 드려요. 1월까지는 설명을, 자, 용어 설명을 드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요약 정리 제 카페에 오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국세, 자, 보시면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교육세예요. 여러분 교육세는 딱 보니까 알겠죠? 어떤 목적으로 할지? 예, 교육재정, 교원의 처우 개선, 뭐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을 해서 쓰려고 걷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까지는 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것이 있는데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2015년까지만 존속하고 2016년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폐지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폐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2016년 7회 시험에 이 세금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또 목적세인 세금이 국세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딱 보니까 알겠죠?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자, 봅니다, 여러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 여기 보세요. 세목 이름에 나와 있어요. 대충 정확히 사용 목적을 알 필요 없어요. 짐작만 하면 돼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요. 그리고 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건데 흔히 사람들은 그냥 교육세 그래요. 그런데 교육세 그러는데 국가 교육재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지방교육세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세는 법령에 나와 있는 거라 반드시 이것은 외우셔야 돼요. 종류를. 다음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로서 다음 지방세 중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로 옳게 짝져서 골라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요. 목적세 종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외울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면 돼요. 교농, 작년까지는 교교농 찌찌였는데 올해는 교농 찌찌. 그래서 교농 찌찌입니다.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찌찌,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자, 목적세,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종류 4가지 어떻게 외운다? 교농, 찌찌 이렇게 외웁니다. 아이고 안 따라하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세법 어느 곳에 여러분이 가시든 제가 함께하고 환청처럼 제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려면 자, 나를 영접해야지. 그러려면 여러분들 그러려면 이걸 따라 해야지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교농 찌찌 이렇게 교농 찌찌 이렇게 외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어디 봅니다. 에브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시작. 교농, 찌찌. 이렇게 여러분들 외웁니다. 그래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찌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 목적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면 시간이 지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까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것이 되고 평상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시험장에서 다 지문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가슴에 느껴지지 않아요. 자, 그냥, 그렇구나, 그냥 교농 취재 했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배우고 났는데도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듯이 그런 느낌이 들고, 뭐 어떤 수강생들은 하나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막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슴에 느껴지려면요 2년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저희들은 항상 내가 올해도 그랬지만 중도에 포기하려는 사람, 야 그러지 말고 2차 포기하지 말고 수업이라도 들어라, 계속 해라. 그런데도 2차 중간에 포기하고 1차만 공부했다가 1차 합격했는데 2차 올해 조금만 더 했으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도 좀 부족해요. 떨어진 사람들, 내 말 좀 들었으면 올해 다시 1년을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작년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은 우리가 보세요. 학생들은 우리 나이 어린 학생들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야 너 집안일 신경 쓰지 마, 너 공부만 해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떨어지시거나 또 뭐 아깝게 떨어지시거나 늦게 와서, 아니면 또 어떤 다양한 사연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기초 입문 과정부터 듣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작년에 무조건 외웠는데 가슴에 막 느껴져. 그런 사람들은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막 가슴에 막 느껴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려면 2년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저는 근데 항상 이래요. 그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올해 끝내라 계속 강조하는데 저 얘기를 하는데 이 수강생이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막 화내거나 절대 그러잖아요. 왜냐? 내년에 또 나오면 내 생계를 위해서 내년에 또 나오겠다는 사람이 내가 그걸 왜 말려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처음에는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목적세 종류 소개해드렸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양가로 2번 보통세와 목적세요. 조세 수입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를 구별할 수 있는데 보통세요. 기억번, 자, 줄 긋지 마세요. 목적 구속 금지 원칙에 따라서 조세 수입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권자의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일반적인 수를 말한다고.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하여튼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인데 목적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세는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근데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 구속 금지 원칙 예외에 따라서 조세 수입 용도가 딱 특정되어 있어요. 그 특정한 목적으로만 씁니다. 그럴 때 니은번 국세인, 자,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인데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지우시고 교육세 교자의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 농자의 동그라미요. 교농. 그 다음에 세 개 세목이 아니라 국세에서 목적세는 이제 몇 개 세목? 2개 세목이요. 2개 세목이지.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의 동그라미, 또 지방교육세, 지자의 동그라미, 찌찌요. 그래서 교농, 찌찌. 이러면 이제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목적세. 교농, 찌찌. 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양가로 3번 직접세와 간접세. 이것은 자, 말뜻만 이해하면 되고 시험에서 직접세인 조세를 골라라, 간접세인 조세를 골라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학자들이 분류한 거기 때문에 요것은 법령에서 자,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것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합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라는 것과 직접세와 간접세로, 직접의 반대는 간접이잖아요. 직접세와 간접세로 조세를 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 분류하는데 먼저 직접세는 어떤 거냐? 납세 의무자예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 자, 보세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이게 직접세입니다. 대부분 조세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내용을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읊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1월 달 되면 오늘 기초입문과정 11월, 12월 달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1월 달 되면 이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고 좀 더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고 생략되고 기초적인 설명을 생략해 들어갑니다. 자꾸 이제 강의는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서 종전의 기초적인 것은 생략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11월, 12월 이 기초입문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같으면 세금은 이래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등기 전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 부담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특정한 날 어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그 사람이 자,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서 소득이 발생한 그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 자가 양도세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세금은 다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데요. 간접세는 보세요. 자, 간접세는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에요.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자, 그런 세금인데 대표적으로 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자, 그냥 말뜻만 알면 돼. 부가가치세 자,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세무서에 여기 봅니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가. 근데 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요. 공급받는 사람 있죠? 양수인. 그랬을 때 이 공급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요. 자,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세무서에 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여기 보세요.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합니다. 자, 아니 여러분들이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무슨 마트 같은 데 가서 상품 사거나 음식 먹고서 카드로 쫙 긁어봐. 그러면 카드로 쫙 긁으면 매출 전표를 보니까 그 사업자가 공급한 공가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돈은 누가 냈어? 여러분이 냈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사업자가 일정한 때가 되면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납부하고. 그러니까 납세무자는 사업자인데 세금 부담은 담세자, 공급받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이렇게 말뜻만 알면 되는 거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독립세와 부가세가 나오는데 부가세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기준에는 부가세와는 자세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지만 용어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입문과정이라.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부가세에 관해서 자세히 1월 달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독립세와 부가세가 어떤 건지 이쪽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독립세와 부가세. 자, 어떤 거냐? 여기 한번 봅니다.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또 독립세와 그 다음에 또 부가세로 분류합니다. 자, 부가세로.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립세는요. 자, 독립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자,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실생활에서 부가가치세를 사람들이 줄여서 야, 부가세 요번에 얼마나 신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세 신고. 자, 이렇게 했는데 부가가치세는 자, 독립세입니다.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수험생일 동안에는 부가가치세는 그냥 부가가치세지 부가세라고 줄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가에서 받는 세금과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가세는 어떤 게 있냐면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가 자, 부가세인데요. 아까 봤어요. 교농찌찌에서 목적세기도 한데 얘는 부가세예요. 근데 이 교육세가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 이 독립한 세금 본세 받을 때 부가세 받는 세금인데 이 본세로, 교육세가 본세로 하는 세금이 우리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육세는 잘 몰라도 되고 농어촌 특별세를 한 가지를 잘 기억하면 돼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 얘는 이제 아까 교농, 목적세이기도 하지만 뭐다? 부가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농특세만 받을 수 없어요. 항상 이 부가세는 독립한 세금이
계산되어야지만 그 독립한 세금 계산됐을 때 비로소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고 독립한 세금 납세무자는 이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 겁니다. 자, 지방세 세금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지방교육세가 얘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예요. 그래서 이 정도 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자, 좀 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얘기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나중에 배울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를 독립세, 본세로 해서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 본세로 해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여러분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부가세,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취득세는 어떤 게 법에 부가세로 정해져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하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이제 부가세로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여러분 취득세만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뭐도 낸다고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면허세 낼 때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정해져서 지방교육세를 내요. 근데 감면을 받은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깎아줬다. 그래서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자, 지방교육세도 내고 또 감면받은 세액에 또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도 또 함께 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취득세 부가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자, 납세무자는 재산세 낼 때 부가세가 정해져 있어요.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부가세로. 또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종부세 낼 때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냅니다. 농특세를 함께 내요. 자,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런 거예요.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자, 조세와 그 부가세가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이 짝을 반드시 나중에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세법은 기본적인 사항을 외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편해져요. 근데 무책임하게 여러분 보고 그냥 외우라 그러지 않고 제가 항상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나중에 다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부가세가 어떤 건지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그냥 한번 쭉 봅니다. 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로서는 본세로서 부과되는 부가세목은 원칙 없어요. 부가세목이 원칙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 소득세를 감면받았을 때만 이제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소득세 같은 거, 직장 다니신 분은 근소세, 근로소득세 내거나 또 양도세 같은 소득세 낼 때, 법인세 낼 때 주민세를 10% 냈었어요. 자, 근소세 10만 원이면 만 원의 주민세. 근데 이게 지방소득세로 바뀌어가지고 또 이게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지방소득세를 10% 냈었어요. 소득세 낼 때. 근데 지방소득세가 얘가요. 자, 작년부터는 얘가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에서 부가세 문제에서 소득세 부가세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짝지어서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를 보시고. 근데 다만 여전히 우리가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보세요. 여기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져요. 자, 우리 여러분 수업 끝날 때 항상 저는 수업 끝날 때 전주에 배운 거 복습하고 또 진도 나갔다가 말미에 그날 배운 거 복습해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제가 지겹도록 알려드리는데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지금 안 듣고 제대로 지금 집중 안 한 사람은 이따가 이제 끝날 때 보면 알지 이제 끝날 때 다시 복습할 때. 자, 여기 보세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그럴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듣게 될 거니까.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표준해서 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이란 말은 아직 안 배웠구나.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에 대해가 지방소득세 세율을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정도의 세율을 정해서 지방소득세 계산해. 여전히 편의상 소득세 낼 때는 법인세 낼 때는 법인지방소득세 요거는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다가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편의상 소득세나 법인세 낼 때 여전히 그거 계산하면 함께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해요. 그런데 함께 편의상 신고납부하는 것 뿐이지
부가세로서는 아닙니다. 얘는 독립세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부가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다시요. 독립한 어떤 세금 받을 때 이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관련한 5개 이 주요 세목에 부가세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는 건데, 오늘은 전혀 외울 필요 없고, 오늘은 부가세가 뭔지 말뜻만 알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다.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고,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농어촌특별세하고 보니까 지금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요?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육세도 그렇지만요. 교육세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항상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조세 총론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세 총론 공부할 때는 이걸 떠올려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를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걸 떠올려야 돼요. 얘가 국세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고요. 교농 목적세고, 또 그 다음에 뭐다? 부가세라는 거. 이걸 반사적으로 항상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자, 지방교육세를 보시면 항상 또 여러분이 이걸 떠올려야 돼요. 지방교육세는 자, 지방세고 또 그 다음에 지방세고, 얘는 또 뭐라고요? 목적세고 또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뉘집 자식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 마을 입구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마을 입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 보면은 평상이나 정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을에 아름드리 나무 아래 평상에서 어른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에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어른들을 보고서, 소위 말해서 그냥 어른들 보고서 쌩까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입에서 바로 한마디 나옵니다. 감나무집 셋째 아들 저거 싸가지고 죄다시었구나,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를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 항상 뉘집자식이냐, 농특세는 뉘집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오면 항상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뭐다? 부가세라는 거고. 에브리바디다 같이 따라서 하라 그랬지 항상. 에? 자,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에듀프로에 요번에 저희 저희가 산행 모임할 때 에듀프로에서 온 수강생들, 에듀프로 수강생분들이 좀 왔어요. 오셔가지고 연세도 우리 이제 합격 필름이라고 그분은 뭐 연세도 저 50대 후반 되시는 그분 오셨고, 그래서 오시고 처음 받고, 또 다른 수강생들 또 우리 에듀프로에서 왔는데, 어떻게간에 그분들 얘기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우리 요 농원 우리 에듀프로 여기 학원에서 이제 들었던 또 한 명도 또 왔는데,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모범생. 항상 보면 세법 수업 시간에 거의 빠진 적이 없고, 몇 번 빠지긴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내가 왜 수업 빠졌어? 그러면은 동강 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했던 그 수강생은 애초에 4월 달인가 5월 달에 이미 제가 딱 봤을 때 너는 합격. 요 자리에 앉았었구나, 요 자리에 항상. 요 자리에 앉았구나. 내가 항상 그래서 합격 무조건 합격. 그런데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세법도 하나 틀렸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 수강생이 있는데, 그 수강생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어요. 열심히 들었고요. 제가 딱 보니까 수업 시간에 보면 알아요.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항상 호흡이 나랑 딱딱 맞아. 항상 내가 외우라고 하면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 수강생이에요. 여러분들 그 수강생처럼 되려면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이것도, 자, 뉘집자식이냐 농특세 나오면 뉘집자식이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 다 같이 시작.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라니까, 소리를 내서 구경하고 있지 말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외운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과소평가도 안 되지만 머릿속으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한 것은 생각이 안 난다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게 해놔야지 툭툭 튀어나온다니까, 입에서. 그래서 자꾸 소리를 내서 하셔야지만 들으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법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 나중에 기본적인 암기가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암기는 계속 이렇게 할 때 따라서 하면 돼요. 교재 봅니다. 278페이지 안가로 4번이요. 독립세와 부가세,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과 같이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본세를 말하며, 부가세를 제한 대부분의 우리 시험 관련 조세입니다. 부가세,
독립된 세원 없이 다른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중과세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하며 국세에서는 자 여기 밑줄이죠. 교육세와 농어촌 별세인데 농특세 밑줄이요.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어떤 거? 지방교육세 부가세라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인세와 물세. 이것은 우리가 강론에서 다음에 취득세 할 때 배울 것이고요. 양가로 6번 종가세와 종량세가 어떤 건지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종가세와 종량세도 여러분들이 말뜻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종가세와 종량세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곱하기 세율이에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과표란 말 들어보셨죠? 과표. 네? 과표. 과세 표준의 줄임말인데 과표라는 것이 결정하는 과정이 시험에서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하는데 여기 보세요.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을 얘기합니다. 가액이나 금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과세 표준은 또 가액과 금액으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수량, 양이 있죠. 수량, 면적, 한 건, 두 건, 건수 등으로 이게 또 표시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 여기 봅니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라고 하고요.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량세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종가세는 말 그대로 여기를 보세요. 말 그대로 종가세는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예요. 따라서 여기 안 보시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게 종가세인데 결론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종가세입니다. 근데 종량세, 자 종가세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이 1억 원이에요. 그럼 취득한 가격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재산세, 종부세는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가액과 금액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자, 종량세는 어떤 게 그렇냐?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런데 등록면허세 원칙은 종가세라고 그랬어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인데 등록면허세 일부요. 그래서 자 말소등기 무슨 말소등기나 무슨 변경등기 같은 이런 것을 할 때 자 등록면허세는요. 나중에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공시법과 그 다음에 민법에서 다 배워요. 말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말소하는 건당 자,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곱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할 때, 변경 등기할 때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6,000원 곱해가지고 세액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하, 알겠네. 세율이라는 것은 자, 백분율, 몇 프로? 백분율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종가세일 때는 이렇게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고 종가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돼.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느냐?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과세 표준이 이렇게 양에 따라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라고 합니다.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될 때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느냐?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정률세율이 적용돼요. 일정한 비율로.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돼요.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안 맞는 사람이 지금 첫 수업인데 슬슬 생기네. 자, 여러분 보시면은 278페이지 양가로 6번 종가세와 종량세. 조세는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하는데 종가세 줄 긋지 말고 보세요. 과세 표준을 화폐로 표시하고 세율을 일정 비율로 하여 과세는 일반적인 조세로서
세율이 일정한 비율인 뭐로? 정률세로 표시되고 종량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이다. 종량세, 과세표준을 용량, 건수, 인원 등 물량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물량 단위당 일정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예외적인 조세로서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고? 정액세, 정액세율로 표시되며 자, 개별 소비세 일부, 뭐 주세, 등록면허세 일부. 그런데 밑줄은 등록면허세 일부 밑줄 그어놓고 가로해 놓고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로 닫고. 그래서 종량세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 등록면허세에서 일부인데 어떤 거?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등록면허세 원칙은 종가세입니다. 예외적으로 말소 등기, 변경 등기만 종량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일부 가로 열고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가로 닫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가로 7번 이런 구별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전혀 의미가 없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280페이지 조세 체계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조세 체계를 보면 대충 보통세, 목적세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고. 자, 저를 봅니다. 지금까지 배운 조세의 분류를 종합해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이제 좀 쉴 건데 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목 운동부터. 그럼 목 운동부터. 아이고, 목 운동부터 스트레칭을 하고.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좌로 우로 돌리시고.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올해 혹시 동영상 수강생분 중에 또는 여러분 중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 저 26개 시험을 보신 분 중에는 지금 입문과정부터 동영상 수강생분 중에는 이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제가 올해는 27회 시험 대비해서는 지금부터 공부하시긴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시험은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떻든 여러분이 무조건 합격하려면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생판 지금 중개사를 처음 공부하는 분일수록 지금 12월에 오셔가지고 저게 앉아서 이렇게 자, 책상 앞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는 연습 있죠? 이런 의자에 앉아있는 연습 이것도 필요해요. 이 공부 안 하다가 안 앉아있는 연습하다가 이렇게 앉아있으려면 한 30분만 앉아있어도 뭐 좀 있으기 시작하잖아요. 뭐 내용은 안 들어와.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내용은 둘째가 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들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운동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산행 모임 청계산을 올라갔더니 원래 흑산이고, 서울 청계산은 흑산이고, 거기 그냥 노인분들이,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올라가는 산이에요. 그런데, 물론 연예인들도 가끔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산인데, 그 코스를 잘못 들어가지고 계단이 많은 쪽으로 올라갔더니, 저도 운동 최근에 또 시험 끝나고 안 했더니 있죠?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알이 베겨가지고요. 원래 웬만하면 다리 안 베기는데, 알이 베겨가지고 힘들었어요. 자, 공부 똑같아요. 공부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뇌가요, 아리백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그렇지만, 운동하고 똑같아요. 계속 운동하잖아요. 알배겠어요. 근데 계속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뭐, 그거보다 그 정도 산 가면은 가뿐해요. 더 높은 산 가도 이제 괜찮아요. 더 높은 산 가도 괜찮아요. 계속 운동하면. 공부 똑같습니다. 자, 공부도 안 하다가 하면 처음에 알배기지만 좀 하면은 이제 할만해요. 또 그 정도가 되면 습관이 되면 또 조금 더 해도 이제 할만해요. 그 습관이 되면 좀 더 해도 할만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지금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건지 지금 약간 좀 삐딱선 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 누구라고 내가 찍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세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이요.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5개 세목 중심으로. 그럴 때 이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도 그렇고 항상 얘는 어떤 성격이냐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그 성격에 깔려 나오는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 나오는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스키다시 그러면 밑반찬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 좋은 횟집을 갈수록 스키다시 밑반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어떤 사람은 생긴 거는 마당쇠인데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가리지 않고 음식을 잘 먹어요. 그런데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는 안 먹어요. 그런데 횟집 가면 저는요, 제가 계산할 때 횟집을 가면요, 스키다시 좀 먹다 보면 메인 메뉴 회 나왔을 때요, 못 먹어요. 배불러가지고. 그리고 뭐 탕 같은 거 제대로. 그래서 제가 계산하고 나올 때 있잖아요.
아, 저 아까워요, 돈이.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돈이면 제가 접대할 일이 있을 때, 제가 돈 낼 때 차라리 그 돈이면 장어 같은 거 먹으러 가요. 왜냐면 장어는 그냥 구워가지고 바로 그냥 스키다시 없이 바로 싸서 먹으니까. 장어집을 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계산을 할 때는 그냥 가서 접대 받을 때는 가서 그냥 대충 먹고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그 학원에서 싫어합니다. 옛날 어느 학원에서 단체로 점심 때 이제 수강생들이 단체로 이제 점심 식사하기 하는데 저를 이제 대표 몇 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점심 약속 있어요? 그래서 없더래. 그러면 저희들 점심 먹기로 한 단체로 같이 가시죠. 그래서 그랬더니 한 명이 교수님 횟집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다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한 수강생이 탁 끼어들면서 야, 넌 수업 시간에 뭐 들었냐? 교수님이 횟집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횟집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횟집을 간다 안 간다?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만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보는데 수업 시간에 잘 안 듣고서 꼭 딴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자, 여러분 보세요. 5개 주요쌤에게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오는 밑반찬 스키다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5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쌤액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네?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에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이 전가시키는 세금, 그걸 뭐라고 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고, 우리가 술 살 때 주세, 아줌마 자몽, 요새 그 자몽 그런 거 먹으니까 진짜 술이 해퍼가지고, 그냥 참이슬 오리지널 아니고 후레쉬 먹을 때 한 병 먹을 정도면, 한 병 먹는 양이면 매번 자몽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럼 두 병은 시켜야지 그 양을 채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술 회사들만 돈 버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떤 간에 아줌마 이슬이 하나요? 그래서 술 먹어요. 그러면 그 술에 다 주세 붙어 있어요. 주세, 납세자는 그 사업자인데 세금 부담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이런 게 간접세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예요. 자, 또 질문합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얘가 자, 보통세예요, 목적세예요? 아까 배웠는데 5개 주요 세목은 이거 언제 배웠냐는 식인데 보통세라고 그랬습니다. 보통세.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는 셈이 목적세인데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교농지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역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봐도 시작. 교농지지 말고 나머지 주요 세목은 나보다 보통세입니다. 자,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는 독립세고요. 독립한 얘네들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 대표적인 거 어떤 거?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대표적인 부가세 어떤 거? 지방교육세. 아이고, 농특세 나오면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오면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아까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5개 주요 세목은 종가세예요, 종량세예요? 5개 주요 세목은 종가세, 종량세야?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종가세일 때는 여기를 보세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정액세율 정도예요, 정율세율이 정도예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금액이 과세 표준일 때는 몇 프로 일정한 비율로 정되니까 정율세율이 정되고, 자, 종량세,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 등기 할 때 종량세일 때 건당 6,000원. 금액이 세율 정도니까 종량세일 때는 정액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이고, 입이 그냥 약간 벌어진 것 같아, 우리 그대.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요 2번째 우리 저기는 이름이 뭐지? 이름. 내가 미스인 줄 알았잖아, 내가. 이름이 뭐라고? 양경숙? 전국적으로 이름 탔다, 이제. 우리 양경숙, 우리 저기는,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해도 일단 나의 나중에 자랑이 될 것 같아. 보니까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내가 하는 얘기가 별로 재미없어도 막 웃고 그런 거 보니까 저런 사람이 공부를 잘해. 저런 사람이 공부 잘해. 저런 사람은 일단 교수들에 대한 홍도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말에 있고 또 오후에 지금 올해 이제 촬영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오전반에 평일날 오전반에 촬영하는 것은 뭐 어제만 하더라도 평일 오전반에 촬영하게 되면 수강생들이 일단 많고 그냥 제가 그런 말 들썩들썩합니다. 막 지금 벌써 막 교농 뭐 찌찌그러면서 막 이제 대답하는데 웃음소리도 막 별로 안 웃긴 얘기도 막 웃고 막 그러는데 우리 에듀프로 여기 촬영할 때는 저녁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용해. 자, 그런데 조용한데
그래도 그 조용한 와중에 저렇게 호응도가 더 좋은 사람 있죠? 저런 사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한다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그냥 침묵 지키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봅니다. 결론 냅니다. 오늘 이번 시간 배운 거 5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자, 직접 세다, 보통 세다, 직접 세다, 간접 세다, 직접 세고. 얘들 자,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고. 얘들 보통 세다, 목적 세다, 보통 세고. 얘네들 종가세다, 종량세다, 종가세입니다. 종가세니까 세율은 정율세율이 정됩니다.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해서 5개 성격의 성격을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성격을 자,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우리가 부가세에 관한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세, 목적세 종류를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0페이지까지 다 봤고 281페이지 우리 국세기본법상 세법 용어 정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되 모르겠으면 굳이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282페이지 6번 가산세, 283페이지 7번 가산금에 관한 것은 시험에서 출제가 됐고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울 건 아니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시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84페이지도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 줄긋고 외울 거 아니고요. 모르겠으면 굳이 알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285페이지 지방세 총론도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지 줄긋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286페이지 지방세 분류에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는 제가 더 기억하기 쉽게 자,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설명 안 드린 애들은 알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드렸고 지방세 기본법에 287페이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줄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보는 거고 모르겠으면 굳이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배워요. 288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16번 신고납부, 동그라미 19번 보통징수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릴 테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